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자, CPI 둔화를 확인하고 나서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가 네. 기록을 써냈습니다. 금리나 연내 이러다 이런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죠. 네, 오늘 주도 정말 잘 가고 있고요. 테마주 단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불을 뿜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 음식료 종목들까지 잘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또 S&D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잖아요. 음식료 섹터와 화장품주가 이제 주도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음식료, 네. 화장품에다가 좀 쉬어가던 전력 설비까지 맞아요. 잘 가니까 이쪽 흐름 굉장히 좋고 반도체까지 받쳐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지금, 그런데 내 종목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바로 남겨주시죠. 네, 02-325-81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 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1250분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아싸님께서 바로 역시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쪽도 오늘 강하죠. 네. 오래 보유를 했는데 계속 빠져서 걱정을 하셨다고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조조아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바이조님 오늘도 전화벨이 아니라 웃음벨을 많이 울려달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요청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오늘 LNF도 초반부터 상담 올라와 있고요. 인탑스, 영보화까지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GS킴님의 LNF 16만 9,100원이면 오늘 마침 딱 뚫어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강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QWASGX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인탑스 자주 종목 진단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것도 올라와 있고요. 주식농부꾼님, 앵커니들 반갑습니다. 설라님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지금 시작부터 오늘 종목들 상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랭킹 주제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네. 네, 폭염입니다. 정말 불볕더위가 찾아온 요즘이죠. 이번 한 주 정말 계속 덥습니다. 맞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모습. 오늘도 보시면요. 대구는 35도까지 올라간대요. 서울도 32도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빨리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정신력이 많이 고갈되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더우면 7, 8월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는 요즘인데 그래서 폭염으로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폭염이라는 건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폭염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또 잡아봤습니다. 랭키쇼 오늘 주제는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입니다. 자, 기준은 제가 1974년도부터 2024년 올해까지 해서 기상청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통계 자료를 다 찾아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예요. 1974년부터 자료입니다. 50년 중에서 가장 폭염일수가 많았던 연도. 자,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죠? 94년 띄어져 있고 2018년 있고 16년 21년과 23년도 있습니다. 확실히 2000년대가 좀 많이 보이죠? 점점 더워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구 온난화가 이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역사적으로 더웠던 연도가 아마 있을 텐데 잠깐만요. 한번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고고식님께서 남자 앵커님들도 자유복 입게 해주세요. 양복 너무 더울 것 같다. 이런 의견 같아요. 정말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희는 자유복입니다.
장복 입으라고 강제하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 다 제 옷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입는 겁니다. 아이. 날이 한 7, 8월 돼서 한여름 되면 사실 그때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안 해도 네. 자켓이 점점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차고 앵커에게 네. 더운데 반팔 좀 와이셔츠 입는 거 어떠냐라고 했다가 그건 버럭했죠, 와이셔츠가 제가. 아니라고. 저는 반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네, 안 돼요. 멋을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긴 팔을 무조건 예. 접어서 입어야죠. 예. 자, 그리고 주식 농부꾼님. 에어컨 잘 틀어줘서 안 더울 듯 하셨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도 사실 여름에 자켓 입고 넥타이까지 하고 있으면 덥긴 덥더라고요. 자, 그리고 황금님은 94년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야기했던 연도,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꼽아주시는 연도가 있을 거다 하는 네. 게 바로 이 94년도였거든요. 그래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 94년도는 그때 제 나이를. 그래요? 94년도는 정말 역사적으로 더웠던 네. 해거든요. 그때 뉴스 뭐 난리 났었고 네. 아마 이때 시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94년도 얘기가 참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그 정도로 많이 더웠던 날이죠. 자, 94년도 그래서 벌써 좀 나와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런데 실제로 최고 기온은 그럴지 몰라도 폭염일수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94년도가 일단은 올라와 있는데 1위일지 아닐지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께서 94년도 윤지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94년생일 것이다. 아닙니다. 추측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바이조님, 창호이코님, 빨간색 나시 입고 오면 내 주식 급등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마 급등하는 종목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토마토에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빨간색 왜요? 나시. 제가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정신 아니, 나간 그 사람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 헬스하는 복장으로 한번 네. 등장해 주세요. 그래요. 전 국민에게 네. 제가 굴욕을 한번 당하라 이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상상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식 논문구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었는데 발전이 거듭할수록 지구가 병들면서 지구 온난화로 그럴 수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있죠. 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딱 지금 실제로 50년 동안의 탑5거든요. 2000년대가 확실히 많고 2021년, 2020년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확실히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르즈님께서는 그냥 뭐 매년 더 더워지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해주고 계세요. 정말 실제로 이 체감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더 더워지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답변 계속 기다리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 하나 띄워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토마토 투자클럽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역시 저희가 언급했던 이유가 있죠. 가야죠. 이 종목이 첫 종목이군요. 네. 유튜브 GS 김님의 종목입니다. GS가 아니고요. 2차 전지로 가볼게요. 네. 양극재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LNF입니다. 자, LNF. 아니, 오늘 양극재 대표 종목들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도 줄어든 거고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7% 가까이 갑자기 주주주주쭉 올라갔다가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LNF가 아주 탄력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양극재 대표 종목들 가운데서도 LNF가 그래도 덜 떨어졌던 그쵸. 종목이거든요. 자, 그럼 LNF 매수 가격이 이분 16만 9,100원입니다. 15% 비중이시고요. 16만 9,100원에 매수를 해서 15만 원대 초반대까지 오래 보유하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19만 원대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 19만 원대를 이야기를 하실까 싶었는데 네. 보시면 바로 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이 19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뚫어내면 19만 원대는 가지 가지 않을까?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LNF가 최근에 좀 덜 떨어졌다 뿐이지 지난해 엄청난 2차 전지 상승이 그쵸. 나왔을 때도 크게 가져오지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LNF 이대로 또 이 배신을 당하면 어쩌나 맞아요.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LNF 이 정도 탄력이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김건우 전문가님, LNF입니다. 지금 15만 원대 초반대까지 갈 때까지 보유를 하셨다가 오늘 이제 상승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9만 원대까지 마음속에 목표가가 있으셨나 봐요. 19만 원대까지 가능할까요? 자, 우선 LNF 이야기를 드리려면
이런 지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황은 지금 어떠한가? 왜냐면 LNF는 우리가 아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사실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는 양극재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업황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추세가 발동되는 거, 추세가 상방으로 이동을 하든지 하방으로 추세가 가든지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업황입니다. 물론 소규모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상방으로 가격이 위로 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만 LNF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취할 때는 기본적으로 업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2차 전지의 업황은 사실 제가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를 자주 드렸었는데 사실 바닥을 지나고 있다가 가장 통상적인 언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지점은 단순히 지금 바닥이니까 모아가야지 앞으로 무조건 상방으로 쭉쭉쭉 뻗겠지. 예를 들면 작년 2023년에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였던 방향처럼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질까라는 질문으로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는 첫 번째, 바닥이니까 앞으로 상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앞으로 엄청 많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가 될 때 우리 주가는 먼저 선반영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거는 천천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영역에서 보통 눈에 띄어지는 그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박스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한 다음에 나오는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또 돌파해준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등이 그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LNF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전형적인 하락 박스권이었습니다. 근데 하단부에서 지지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오히려 상방으로 좀 돌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은 저는 되게 잘했다라고 먼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이 LNF를 작년부터 사가지고 고가권에서 예를 들어 우리 흔히 말하는 물려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나 또는 어떻게 샀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최하단에서 비중을 들어가게 돼도 평단 자체가 막 22만 원 위에 잡히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서 되게 잘 잡으셨어요. 충분히 살만한 가격에 잡았고 또 턴어라운드 되는 그림 속에서 앞으로의 상승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업황 말고 이슈를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주가의 변동성에 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너무 싸다 이겁니다. 근데 왜 싼지 보니까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면 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중국의 전기차들은 다른 브랜드,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미국의 브랜드에 비해서 너무나도 싼 가격에 납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고객들은 당연히 좋겠습니다만은 산업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나도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라고 했고 그 품목에 전기차를 추가시켰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 2차 전지 양극재나 셀단 종목들이 많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는 애초에 미국에서 많이 안 팔립니다. 그럼 파이가 얼마 크지 않은 시장에서 규제를 해봐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 보게 되면 EU,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입니다. 너네 너무 싸,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더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과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게 중국차들이거든요. 게다가 이 테슬라라든지 이제 우리 양극재단, 셀단 기업들이 오히려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여타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중국 차들은 자기 배터리, 자기 양극재만 쓰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그러면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도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중국차는 당연하겠지만 하방으로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업황에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니까 주가에서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사수혜로 나오는 거는 미국에선 테슬라가 되는 거고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셀단 대장들이라든지 양극재 대장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LNF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을 놓고 해석해 봤을 때 저한테 질문 주신 가격이 한 19만 원 정도대 가격이에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거니까 위로 고공행진 하나요?
30만 원대, 40만 원대로 가나요? 이거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제가 업황 턴어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중국차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우리 배터리사, 우리 양극재사에서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폭을 확인하면서 이 상방을 기대해 봐도 된다라는 측면인 거지. 지금 단계에서 너무 상방을 기대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 구간을 주더라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략 자체도 되게 좋았고 질문도 좋게 주셨습니다. 이 19만 원대. 제가 보는 가격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수월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서 1차적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지금 단계에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의 측면들, 업황의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2차 전진을 바라보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살펴드렸습니다. 네. 와, 이제는 고생하는 시점 좀 지나갔을 것 같네요. 19만 원대까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에서 20까지는 수월하게 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요.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그때까지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더 가겠다. 그치. 무조건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고 갑자기 뭐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솟구치는 일은 조금 나중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만 원대 기억을 해주시고 네. 거기서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LNF 살펴드렸습니다. 네, GS 킴님께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LNF가 아니라 갑자기 나이 얘기가 온통 좀 도배가 됐거든요. 네. 야, 그런데 진짜 누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랄까봐 대단합니다. 나이 공시를 해달라고요. 저한테 공시 위반이라고 혹시라도 이러다가 상장폐지 나가는 거 아니겠죠? 22살로 속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속이다뇨. 원래 12살이잖아요, 22살. 지금. 맞아요. 제가 10살 좀 올려가지고. 이것도 받아버리네. 아니, 양심 좀 챙기시죠? 12살인데 토마토에서 네. 일하려고 제가 22살로 좀 위장 취업을 한 상태거든요. 좀 이해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방송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밑에 보니까 대단하네요. 나이 액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나이 액면 분할 진짜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너무 편하겠는데요? 대충 환갑 지나고 나서 저는 10분의 1 냉면 분할 하겠습니다. 학교 다시 갈래요. 근데 누가 뭐 사인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안 될 거니까요. 진짜 액면 분할 있으면 네. 너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액면 분할 하고 싶은 나이가 슬슬 돼가지고. 자, 소레인님 오셨군요. 학생 아닌 사람이 학교라고 하면 다른 학교가 생각이 난다. 인생 그래요. 학교요? 다른 학교가 예.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물된 동상님의 종목 채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040원, 비중은 10%.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사실 7,000원대까지 갔다가 네. 한 번 하한가 터치가 나왔었죠. 저게 한 4월 달쯤일 거예요. 네. 저때 프랑스 쪽에서 텍스 리펀드 자격 정지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그때 하루 만에 저렇게. 맞아요. 저렇게 하루 만에 내리꽂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들썩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는 횟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와 함께 오늘 한 3%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건요.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의 원칙을 좀 설명드리자면 악재가 나온 종목을 다음에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악재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 유상증자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글로벌 텍스 프리의 경우로 보자라면은 라이센스가 이탈되는 경우가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과 굉장히 연관된 라이센스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출 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지속성에 흔들린다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지점들은 각각의 이슈, 각각의 악재를 해석해봐야 압니다만은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악재입니다. 이게 그냥 당일날 하한가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진입하신 가격을 보면은 이거 하한가 내려올 때 잡았거나 다시 올라갈 때 이거 다시 올라가다 보다 하고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 운의 영역에 맡기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한가가 나왔고 이 밑에서의 변동성으로 위아래로 튀고 있는 겁니다. 이전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악재가 다 해소된다고 한들 이전 7,000원대 가격대가 회복이 될까라는 것에도 의문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들어가신 게 된 거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너무 운의 영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다른 종목들 볼 때에는 악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온 종목들은 사실 수시로 시장에서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을 대하는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에 대한 문제가 갔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 수출 관련 종목들, 화장품이나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보면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중국과의 어떤 개방도가 이제 과거 1년 전 정도와 비교를 해도 굉장히 개방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이에는 관광객에 대한 것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교류라든지 또는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에 대한 교류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수출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수출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문화의 교류에서 가장 큰 이윤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히려 안 움직여요. 그렇죠?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풀릴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 질문을 한다면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작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좀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대응이라는 건 반등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나오는 폭과 주가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폭을 보게 되면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게 연이어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연이어 상승이 나와서 지금까지 고점이 낮아지는 뷰가 깨지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다시 내려갑니다. 저점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그리고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거는 이렇게 반등뷰가 한 번씩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정리하고 이 종목이 아니고 다른 종목을 해야겠구나라는 관점을 갖는 게 오히려 건강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봐야 될 이유가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번 6월부터 해서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들이 싸진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현금력만 충분하면 사고 싶은 애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도주 단에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 글로벌 텍스프리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돈이 묶여 있는 거는 보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단계에서 이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손실폭을 좀 줄이고 정리를 하시고,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님. 왜냐하면 지금 정리해도 손실폭이 꽤 나오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폭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양봉이 나오고 상승이 진행되면은 4,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다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뷰를 보여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뷰는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운에 대한 요소가 너무 큰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준만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종가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종목을 전량 정리하고 주도주 중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봤습니다.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먼저 첫 번째 원칙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있었던 종목은 악재 이후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심이 어떤가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상담까지 꼼꼼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네. 드림님, 국장은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손절해야 하는지. 네. 대한전선 관련된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이게 무슨 기술 유출 혐의 관련돼서 네. 경찰 수사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차트 보시면요, 위아래 꼬리 막 이렇게 네. 보입니다. 정말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선주 쪽에 오늘 흐름 좋았는데 참 아쉽게 느껴지실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고. 형철님 오셨고요. 네. 종목 진단도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지한님께서 역시나 네. 뭐 마녀의 날이어서 오늘 좀 맞아요. 어려운 것 같다, 마감장 주의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사실 마냥 좋았었던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마녀의 날도 있고 오늘 변동성은 유의해야겠다라고 싶었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심하게 또 한 번 변동성의 장이 오게 될 줄 몰랐는데 막판까지 조금 확실하게 유념하면서 이 부분 대응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님께서는 네. 지금 쫄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고고식님께서는 내 마녀의 날을 빗대서 와 이런 애들이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죠? 오늘 마녀공장이라는 신규 마녀가 너무 올라서 잘 갔죠. 기존의 내 마녀들이 지금 뿔 따구가 났다 이런 말씀을 대단합니다. 오늘 진짜 수많은 비유들 애들이 향연이네요.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늘 마녀가 동호가 올려준대요 하셨는데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자, 오늘은 폭염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1974년부터 2024년 50년 동안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를 꼽아보고 있는데요. 자, 전체 탑 5입니다. 5위 띄워주시죠.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2021년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이 네. 폭염일수가 18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폭염일수가 열을 넘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뭐 최근 10수년, 뭐 20년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보통 한 8일 정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21년에 이때 무려 18일이 폭염이었다? 그러면 진짜 하루 건너 한 번씩은 폭염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2021년도 대단히 더웠던 네. 해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5위입니다. 이 위에는 이 폭염일수가 더 늘어나요. 자, 4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유튜브 깡깡TV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자, 깡깡TV님의 심택 보겠습니다. 심택,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41,0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잘 가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심택은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PCB 기판 업체들 정말 뭐 계속 진두지휘하면서 이 기판만 계속 네. 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려가는 모습인데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심택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봉관님 심택입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심택이 좀 늦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진 건 이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전년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뭐 나올 것이 뭐 불보듯 뻔합니다. 반도체 업황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낸드와 디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지점이고요.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낸드와 디램의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막 상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승을 잘 해줬습니다. 우리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원익 QNC라든지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미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출발을 안 하고 있던 종목들이 기판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순서 자체가 좀 뒤에 밀려 있었다 보니까 좀 늦지 않았나라고 판단은 하는데 가격 자체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업황 따라서 가는 게 뭐 기판주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판 보면은 심택이 이제 매출이 집중되어져 있는 게 낸드단의 제품들에서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은 우려가 섞였던 게 디램은 좋아질 것 같은데 낸드는 좀 덜 하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상 올해를 놓고 보니까 1분기 실적도 다 놓고 보니까 낸드가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심택 입장에서는 결과치가 나오자마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대가 사실 낮지는 않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전고대 가격대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기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우리 기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빠르게 올라가고
또 빠르게 내려가고 이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다가 또 조정받고 또 천천히 가다가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근거 삼아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본절 가격대에 왔을 때의 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막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업황 턴어라운드의 이 뷰가 보게 되면은 우리 전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돌파를 하고 가격대로 보면은 이 4만 원 초반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 위로 가는 건 또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때의 기판주들 사이, 특히 심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든지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과의 연관성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 위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당연한 전고점 구간까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위로 가는 거는 이 당시의 모멘텀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1시마다 여러분에게 종목 상담 드리기 때문에 이 구간 도달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심택이 전문가님 말한 가격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은 그때에 맞는 모멘텀으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 살펴드렸습니다. 매수 가격까지는 도달이 될 것 같고 네. 일단 또 나중에 한 번 더 애프터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심택은 나중에 한 번 더 진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깡깡TV팀의 심택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목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오늘 네. 랭킹에 대해서도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4년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써니님께서는요, 써니님의 그 기억을 호출해 주셨어요. 94년도 아들을 아들분. 출산했네요. 확실하게 94년이 제일 덥다 하셨는데, 와, 아니 근데 그렇게 더울 때 출산을 그쵸. 하셨으니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더 많이 기억나는 94년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94년이 실제 제일 더울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다른 연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제일 더운 건 94년이 무조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 상위 탑5 중에 네. 2000년대도 전부. 네. 근데 90년대는 94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저 때는 지금처럼 에어컨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때가 제일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체감상으로. 네, 정말 94년도 와 이때 보세요. 초레이님께서도 이 미국 월드컵 때 너무 더웠다고 94년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거든요. 야, 94년도가 뭔가 대단한 해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위를 조금 이따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에레즈님의 종목이고요. PI 첨단 소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10%, 평단가는 27,900원,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 5월달부터 흐름 살펴본다면 한 25,000원에서 2만원 후반대에 계속 좀 오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900원이면 오늘도 한번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한다 이 말씀은 결국에 수익 확실히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PA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네, 일단 PI 첨단 소재가 하는 업종을 보면은 이제 PI 필름 생산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스마트폰이나 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업황이 같이 가는 게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판매가 지금까지는 어땠고 앞으로 어땠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주기로 쓴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면은 바꾼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주기가 도래했나를 보면은 PI 첨단 소재의 주가가 앞으로 위로 갈 수 있는가 또는 앞으로 좀 더 조정받아야 되는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이 건강한 조정인지 또는 앞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위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인 점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스마트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 지금 실적이 1분기까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턴어라운드 지점을 2분기로 보는 게 지금의 PI 첨단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될 지점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이익이 한 25%에서 30% 정도 상승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게 올해의 PI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선 당연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매물이 좀 많습니다, 상단에. 그래서 지금 비중을 추가하시려거든 지금 구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평단보다 좀 낮잖아요. 근데 평단 주변에서 지금 가격대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실 텐데 횡보를 좀 할 겁니다.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동안에 이제 25,000원 정도 구간대에 비슷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도착을 한다라면은 이 구간에서 비중을 지금 3만큼만 좀 더 실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에서 불타기 하는 건 다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평단을 좀 하단에 낮춰 놓으신 상태에서 기대 가격을 3만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35,000원 사이 구간 되는 여기 이 구간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친 이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점은 PI 첨단 소재는 어떤 섹터의 대장이라든지 테마의 대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띠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혼자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종목의 특징은 좀 느립니다. 예,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우리가 시장 섹터 수급 같이 가는 애들 보면은 예를 들어 2차전지 수급 같이 받잖아요. 같이 가고 같이 내려가는 수급의 양이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다소 종목 규모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PI 첨단 소재는 그런 기대감을 갖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고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교과서 같은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3만원 위에서 35,000원 3만원 되는 구간 내 정리하는 그림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대장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 기간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해드렸죠. 네. 에르진님께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와, 진짜로 그런데 94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네요. 아니, 지금 고고식님께서는요. 아니, 뭐예요? 94년에 대학생이었는데 연애하느라 더운 줄 하나도 몰랐다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녀와 함께 갔던 수영장 어프 하면서 더위를 물리치셨군요. 그래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님께서 윤지 앵커님도 94년 더운 거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저는 몰라요. 잘하고 있었으면서 몰라요. 94년도 저는 어릴 때여가지고 네. 사실 그 더위를 잘 체감을 기억을 못합니다. 어릴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덥든 춥든 기억을 못해요. 그냥 나가서 노는 거죠. 맞아요. 저는 추울 때 그냥 눈밭에서 뒹굴고 막 옷 다 젖어서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또 옷 벗어 던지고 다녔으니까 물가에 그냥 풍덩하고 이랬으니까 저 때는 이제 더운 줄 몰랐어요. 게다가 저는 완전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더우면 무조건 앞에 냇가 가서 그냥 물자고 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인디아님이 한강 나갔는데 뭐 지인들을 만나고 이랬대요. 저 94년도 얘기가 정말 많은데 과연 진짜 94년 1위가 맞을지 2000년대 중에 1위가 있을지 네. 요게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급등세가 아까 전에 보셨죠? 그러게요.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채팅창에 좀 이야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번에 그래요. 바로 뭐 이거 보도록 하죠. 유튜브 김영신님의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작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65,000원으로 네. 그리고 25% 비중으로 맞춰 놓으셨대요.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가 뭐 급등세죠. 맞아요. 게다가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도약합니다. 아니 뭐예요? 지금 22%.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계속 붙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한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으로 확실히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또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급등할 때 매도 못해서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고생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쵸. 자,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매도를 지금 해야 될까요? 좀 기다릴까요? 네, 굉장히 핫한 종목을 또 질문해 주셔서 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얘가 올라가는 이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격 말씀드려야 되는데 VI 들어가가지고. 자,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의 리튬 관련, 2차전지 관련 모멘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동해 영일만 관련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일만 모멘텀인데 포스코 인터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리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인터내셔널, 무슨 상사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이 많죠. 상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하는 사업이 이제 자원 외교 같은 거 많이 해요. 대신 개발해주고 개발하는 업체 묶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영일만 테마가 발생하니까 국내 상사 중에 제일 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당장에 영일만 수혜주냐를 봐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일만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계약 관계가 된 건 없어요. 단지 지금의 테마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짜 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을 봐야 되는데 이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 실제로 첫 테스트를 올해 12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는 단적으로 해서 일단 테마가 지속되는 거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안에 석유가 있나 없나가 나오는 게 내년 3월이 돼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테마 자체가 짧은 테마는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장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한국가스공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거 팔아야 됩니다. 한번 팔고 다시 사더라도 한번 팔아야 돼요. 그냥 테마라는 거는 한번 강하게 들어왔으면 또 빠지기가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초전도체도 그랬고요. 맥신이라든지 이런 테마도 그랬고 또는 메타버스 같은 테마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줄 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샀는데 수익이다라고 기분 좋게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거 사고 싶습니다. 그럼 남들이 사고 싶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팔고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 6만 7천 원대 후반부터 7만 원대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잡더라도 1차적인 판단은 이게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7만 원 가격대까지 분할로 매도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은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지 또 상승이 이어진다면 잡을 수 없습니다. 테마주는. 하락을 하게 되면 눌림 포인트 잡고 다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네. 정말 급등하는 모습. 와, 진단 시작하자마자 VI. 바로 VI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네. 자, 이 종목 그래도 일단 너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 매도해보고 그쵸.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무한정 더 올라갈 것이다 기다리면 이러다 낭패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김영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해서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쯤에서 전문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또 랭킹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94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그쵸? 많이 나왔는데 4위를 지금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94년이 4위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중에서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과연 4위는 몇 년도입니까? 띄워주시죠. 4위는 23년. 바로 작년이었어요. 작년이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폭염일수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무더웠던 날은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33도를 넘어갔던 날의 수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고 기록이 나왔던 해와 폭염일수가 많았던 해, 이것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3년 지난해가 바로 19일로 폭염일수가 거의 20일에 육박했던 더웠던 날이 꽤 많았던 연도였습니다.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3위, 2위, 1위까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의 추측 더 한번 기다려볼게요. 잠시만요. 김행복하자님, 제가 팔면 공공행진한다. 인터내셔널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종목을 똑같은 걸 보고 있더라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그쵸.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종목 진단을 섬세하게 바라볼 맞아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그 섬세하게 종목 진단을 도와주실 분을 모셔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목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기계 안녕할 것 같아요. 이종국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인사를 주셨군요. 안녕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많이 더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인데요. 94년, 2018년, 그리고 남아있는 게 2016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색이 없고 특징이 없어요. 차라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특색이 있으면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거래량 패턴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냥 맞춰줄 수 있는데 이거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를 지금 이 종목 진단 랭킹쇼에서 낸다? 이거 어렵죠? 그냥 틀려드릴게. 대신 그죠? 틀려는 드리는데 네. 이게 한 가지 이게 특이한 게 네. 94년이 남았고 2018년이 있고 2016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5위가 2021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4위가 2023. 아래 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994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패턴대로라면 2016년이 3, 2018년이 2, 94년이 1. 이거나 이거나 2018년이 1, 94년이 2, 2016년이 3.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시청자님들 뭐로 할까요? 내가 봤을 때 저 94년이 변수거든 저거. 네. 94년 얘기가 많이 일. 나왔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그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럼 난 반대로 가. 1등은 2018년. 2018년이 1위요. 그리고 2등이 94, 네. 2016이 3. 와,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가려고 새로운데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94년일까요? 18년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거 흥미롭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맞춰주시는데 시나리오를 뭐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잠깐만요. 네네. 네. 94년이 최악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2000년대고 저거만 94년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그럼 너무 쉬운데? 아니 내가 한번 오늘은 시청자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아 그러고 틀리면 어떡하지? 틀려도 됩니다. 94년 1, 네. 94년 1, 2018년 2, 2016년 3. 알겠습니다. 그 순서 그대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님, 지금 수기님께서 바꾸지 말라고 하실 때, 일단 그렇게 접수해놓고, 네. 저희는 종목 진단하러 가보겠습니다. 바꿀 게 안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을 가보겠는데, 첫 번째 종목은 뭘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30%님의 종목입니다. 뭐예요? 닉네임이 30%예요? 네, 닉네임이 30%고요. 예. 비중은 10%. 네. 그리고 TSE 질문 주셨네요. 59,100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심플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아니, 뭐죠? 저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 돌아왔네요. 맞습니다. 8자리에서 지금 앞자리가 8, 7, 6, 5, 네 자릿수나 바뀌었는데 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래도 앞자리 수가 맞춰졌잖아요. 네. 지금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에? 시간 없으니까 얼른 네. 추가매수 하시고요. 만약에 94년이 맞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지금 시청자 동시 오늘 정도면 이제 주식시장이 신고가 가는 분위기인데 2,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거 여러분? 그리고 뭐 누차행해지만 지금 당장 살 주식들 되게 많고요. 나는 오늘 야간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천할 주식도 미리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2,000명 만드는 순간 관심 종목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94년이 만약에 맞으면
94년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갖고 있는 주식 94% 올라갑니다. TSE 추가 매수 오케이. 다만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좋은 주식은 여러분들 이응직 랜드 아시죠? 이렇게 이응직 랜드처럼 이게 기간이 긴 주식이 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이 긴 주식. 다만 TS는 나도 이거 여러분들 추천 많이 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고는 있는데 이것은 급하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위치에서 급하게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어서 추가 매수하라.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센스를 발휘해서 한번 센스쟁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라고 하고 싶은데 요거 1800명 걸어놓겠고요. 이 가격에서는 누구든 매수 관심도 괜찮다. 그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에 이름 석자 쓰겠습니다. 끝. 와, 네. 이름 석자 내걸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1,500명, 1,800명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2,000명 터치하게 되면 관심 종목까지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1,800명 찍으면 TSE에 대해서 목표가 아주 깔끔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른 좀 동시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TSE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네. 뭐 점점 많이 붙고 있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종목 진단 조적은 뭐 쇄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쵸. 대한님께서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뭐 PNT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94년 얘기가 진짜 많네요. 압도적이에요. 시클라멘님은 94년으로 확정을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지금 94년에 라일락 향기님께서도 이때 출산을 하셨다고요? 이해에 출산하셨던 분들의 경험이 오늘만 해도 2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미님께서도 94년도가 특별한 해라서 기억이 납니다. 와, 이 94년도에 뭔가 진짜 특별한 더위가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압도적일 것 같아요. 1위 아니면 2위일 것 무조건 같아요. 1위 아니면 네. 2위인 거죠. 정말 대단한 해였네요. 근데 2018년에 해 아니면 2016년에 대한 기억들은 다들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확실히 에어컨이 많이 보급됐을 맞아요. 때랑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네. 때랑 이 기억이 남는 정도가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요새는 좀 사실 아무리 폭염이라고 해도 실내에 있으면 오히려 너무 추워요. 그렇죠. 에어컨을 맞아요. 너무 빵빵하게 트니까. 게다가 특히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차이 났을 겁니다. 맞아요. 94년도에 아니 그렇게 덥다고 하는데 지하철에 에어컨 안 나올 생각하면 진짜 상상만 해도 안 되거든요. 이 얘기 그만할래요.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를 전화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6만 원에 36만 10%. 36만 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다행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36만 원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판단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내려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못한 것 같아서 답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 건지 약간 좀 불안하셨던 맞아요. 모양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매수 가격이 뭐 높진 않으신데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전화 목소리가 좀 연세 있으신 분 같은데요. 혹시 연세 좀 있으신가요? 네.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거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 종목이가 SK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2년 전에 진단해 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2022년 12월 달에 어떤 분이 이거 89,000원에 사서 물려가지고 이걸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SK 하이닉스 완전히 그냥 날바닥으로 죽어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종복이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거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올라간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반도체 깔끔한 문제 해결 방법 해갖고 얘기해준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그분한테 시청자님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은 지금 위치에서는 방송에서 안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청자님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다른 분들 다 참고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위치에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좋은 얘기 하나도 없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게 저도 승부욕이 나오는 거죠. 다만 주가 패턴이 보면은 혹시 시청자님 주가 패턴이라는 말 알아들으시나요? 잘 모르지.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현재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10% 36만 원 너무 잘하셨고 내 의견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돈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 이 주식은 32만 원을 깰 확률은 떨어지고 조금 더 흘러서 만약에 이렇게 와버리면은 완벽하게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에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다만 올 주식시장 하반기 10월 달이나 이쪽에 장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시청자님은 이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 흐르면 더 사셔도 된다라는 의견이고 기본적으로 10월 달 쪽으로 가면서 대략 최소 아무리 못 가도 40에서 42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냥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 들으세요. 241선이 조금 더 주가 곁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이건 무조건 윗방향입니다. 결론 잘 사셨고요. 다만 지금은 약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LG 에너지 정도면 시간 투자할 만하다. 가지고 계시면 뭐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돈이 있으면 더 사셔도 된다. 그리고 최소 아무리 못 가도 시청자님이면 40에서 42까지는 팔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릴 테니 이런 주식은 텔레비에서 안 물어보셔도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유 있게 들고 가신다면 4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요. 들고 가시면서 수익권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전에 빨리 네.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이게 알고 들어도 살짝 민망했죠? 아니, 마음에 상처가 좀 돼요. 말을 딱 던졌는데 하면 민망은 민망 이게 좀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저희 민망함을 금방 덮을 수가 있는 게 아니 지금 1740명. 순식간에 1800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속도로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켓코리아님 전화 칼이지. 괜찮아요. 이렇게 칼같이 끊어주셔야 다음 종목 또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빠떼러저스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잘 될 거야 님도. 자, FST 왜 저러지? 매수 타이밍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 빠지는 종목이 또 있나요? 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그리고 포스코 관련된 질문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질문들을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800명 빨리 도달하도록 할 텐데 아마 이번 종목 하나 갔다 오면 1800명은 뚫어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종목을 하나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로 가야죠. 오늘 반도체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전병 형님의 종목입니다. DB하이텍 41,500원 10%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지네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니,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얘는 왜 바닥권에 이럴까요 있어요? 정말. 네. 속상합니다 정말. 맞아요. 지금 오늘 길게 장대 음봉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 왜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외를 받고 있는지 이종목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차별화가 나오는 건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동부하이텍을
저기 할 그 어떤 자격이 약간 미달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41,500원이면 오늘 빠질 때 사지 않았을 건데요. 만약에 오늘 빠질 때 샀으면 저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자기가 41,500원에 사놓고 너무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럼 이쪽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4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에 지금 저런 내가 봤을 때는 채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종목은 종목을 물어볼 때 매수가 비중 스타일 단기 중기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런 얘기하면은 나는 저 말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 안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저기 지금 보면 이 방송은 실시간이 묘미니까 FST도 순간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면 안 되는데 이게 정수리고요. 지금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폭탄 맞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최근 주식시장은. 그리고 여기 이응직처럼 반대로 많이 빠진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종합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이 여기서 직전 고점으로 넘어가려면 밑에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지 저렇게 고점에 있는 애들만 가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쪽 반도체나 저쪽으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익 매도가 나오는 확률이 높은 거죠.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 굳이 매수할 필요 없죠. 자, 동부하이텍 반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 아까 어떤 분 LG에너지 설명할 때가 요런 정도 위치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런 정도. 아까 그 어떤 분 전화 거셨던 분. 그래 결론 동부하이텍은 4만 원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시세를 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밀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처럼 흘러내릴 때 조금 걱정스러워 할 거였다면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직전 고점으로 왔을 때 좀 챙기시지 이런 조언 드리는 거고 여기서 챙기지 않은 게 오히려 나중에 이 주식이 여기서 돌아버리면 더 크게 가요. 여러분 이 주식은 돌아버린다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결론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 주식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아유 시청자님 오늘 좀 밀리네요. 요거 추세가 하락 추세라 4만원 전저점 깨지면 요거 추가 하락 리스크가 있으니까 전저점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고 뭐 갖고 있다 보면은 뭐 45,000원대로 갈 수 있으니 여기서 근데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 그죠? 근데 나는 스타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동부하이텍을 이 가격에서 샀으면 이 정도 흔들림은 인정하고 가야 5자에서 팔아먹을 수 있지 않냐? 이게 내 의견입니다. 네, DB하이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안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오늘 지금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FST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응직 랜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1862명 줄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여쭤봐야죠. 자, 그럼 네, 전문가님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여러분 내가 한 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지금 1800명 넘은 기념에 아까 TSE 목표가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윤지 앵커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거 받아서 내가 갈게요. 자, 여러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차트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흘러내렸을 때 요날 특히 요날 5월 29일 날 어머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종복 전무가 좋게 얘기해서 들어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머머머머머머 한 사람 있었죠. 요거 5월 20일 날 이종복이가 5월 20일 날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주식이잖아요. 5월 20날 그 전력 설비 날라댕기고 에너지 관련주들 날라댕길 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5월 20일 날 4만 원 후반에서 버티고 있다 하면서 거래 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가격에서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래가 실리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동부하이텍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응직 랜드서부터 전체적으로 저렇게 밀려 내려온 주식은 거래만 실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TSE 이종복이가 아까 시청자 들어오면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일단은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이 토마토의 열혈 시청자 정도면 일단은 65,000원. 자, 2단도 있습니다. 2,000명 트라이 하겠습니다. 끝! 네,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만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65,000원을 말씀해 네, 주셨죠. 근데 2단 더 듣고 싶으시면 네. 2,000명 만들어주시면 2단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관심 종목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 지금 65,000원이 첫 번째면은 네. 그 미가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2,000명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1,800, 지금 후반입니다. 1,900명 다 됐거든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면, DSE의 지금 2차적인 목표 주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심 둘 만한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종목 궁금하네요.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3번이나 올려주셨는데 뚫을 것 같습니다. 아, 안 돼요, 전문가들. 오늘 2,000명은 제가 봤을 때 운명입니다. 될 것 같네요. 자, 네. 일단은, 잠깐 종목 진단을 가기 전에 오늘 저희가 또 할 건 해야죠. 오늘의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포개밀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거든요. 3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3위는 바로 16년. 그래요. 2016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2018년 그리고 1994년 이제 이게 1, 2위의 대결이 될 텐데 2016년까지는 전문가께서 맞춰주셨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24일 16년도 포개밀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더운 날이 많았던 해였죠. 그런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과 1994년 이 두 해는 격이 다릅니다. 자, 그만큼 18년과 94년 이 두 해의 대결. 자, 과연 누가 1위가 될지 혹시 네. 여기서 앞자리수 한 번 더 바뀌나요? 한 번 더 바뀝니다. 자, 그러면 1, 2위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네. 지금 또 종목 진단을 저희 다시 한번 와. 가볼게요. 자, 어떤 종목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저희가 찍었습니다. 닉네임 우연한 발견님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엠텍으로 가볼게요. 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문의가 오늘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방금도 들어왔어요. 의왕 포스코님. 아, 그래요? 네. 자, 뭐 포스코 얘기 너무 많으니까 네. 엠텍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엠텍 매수 가격이 24,000원.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은 지금 23,200원이고요. 6%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포스코 엠텍이 지난해 불을 뿜었을 때 불 뿜기 전부터 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정말 과감하게 해주신 분이 이종복 전문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포스코 엠텍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엠텍, 지금 시점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슬슬 발동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설마 오늘 산 건 아니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분차트를 딱 봤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24,000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분 오늘 사고 질문한 거라면 다음부터 주식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여기 이렇게 길 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라고 자주 얘기해 줬거든요. 아까 포스코 인터하고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거는 최근에 2차 전지 움직였어요. 음극재가 세게 갔어요. 다른 2차 전지 양극재나 이런 거 약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리튬 관련주가 되게 폭등을 했다가 그 리튬 관련주 중에 두 종목이 이상한 쇼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지만은 일단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주식은 그 2차 전지 리튬 쪽뿐만 아니라 포스코 자체도 있잖아요. 그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든 포스코 엠텍이든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좋으면 포스코는 긍정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분이 만약에 이쪽 어딘가 24,000원에 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 어딘가. 그러면 이분은 주식을 나름 저점에 있는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쪽 어딘가에 24,000원대 사셨다면 그동안 고생한 걸 얹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오늘 따라간 사람이면 그 습관을 고쳐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아직은 이 거래량이 이쪽에 비해서 여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포스코 엠텍
이제 2,000명 넘어갈 때 됐는데 내가 아까 2,000명이라고 그랬죠? 2,200명이라고 얘기하면 운이 안 맞을 것 같아서 2,000명으로 했는데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2,000명 넘어가면 또 이윤지나 유창호 앵커 마이크 한번 넘겼다가 올 때 내가 보는 목표가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결론, 기존에 사서 물렸던 분이라면 보상 받아라. 그죠? 그리고 오늘따라 들어갔다면 습관 고쳐라. 후, 일단은 26,000원까지는 무조건 위다. 나머지는 2,000명 넘어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나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끝. 스트레이트. 수뚜레이트입니다. 수뚜라이크 아니고 포스코 엠텍 살펴드렸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2,000명대 뚫어내면 바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명 남았어요. 이거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특별히 광고 같은 거 변수만 없다면 지금 얘기하다가도 바로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조금만 더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와. 2,000명대 뚫어내고 가격도 듣고 지금 볼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돌돌님 이 와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지행 얼굴은 아이돌인데 웃는 건 빙고. 아니에요. 다시 아니에요. 저 이제 되게 예쁘게 웃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예쁩니다. 네. 이런 거 기다렸던 거죠. 예뻐요, 저 지금. 아니 그냥 대놓고 웃으라고 하죠. 너무 예쁘다 정말. 그렇게 웃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한껏 웃어봐요. 정말 이 방송 진행자를 많이 죽이는 방송이죠. 저렇게 확대를 해볼 2,000명 넘었습니다. 깜짝이야. 네, 2,000명. 2,000명을 넘었으니까요. 종목 진단 가기 전에 바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조보관님 역시 저희가 이야기 조금 나누다 보니까 바로 2,000명 뚫어냈거든요. 기다렸던 이야기를 바로 좀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 이종복이가 포스코 그룹주 슬쩍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포스코 인터가 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이제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스코 엠텍이 아까 순간적으로 따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스코 스틸이에요. 포스코 스틸도 한번 움직였지 않습니까? 들썩들썩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여기 거래량을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제 우측 하단을 봐보세요. 보면 이 주식이 거래량 패턴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요 주식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들은 거래량이 조금씩 실려 있지 않습니까? 보면 포스코 스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조금은 쓰려고 하고 있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가 가장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약했던 거거든요. 다만 포스코 그룹주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볼만한 주식들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2차 전지 안 꺾이니까 2차 전지에 이종복이가 주로 얘기하는 주식들 중에 시총이 떨어지는 것들도 지금 바로 그냥 지속적으로 봐도 되는 위치고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칩 관련주 좀 아시지 않습니까? 칩 관련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도 되는 쪽이에요. 칩 관련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도 되고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좀 안 되니까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칩 관련주가 지금 현재 좀 볼만한 쪽이고 포스코 그룹주들 다시 주목받을 것 같다는 얘기 한 거고 2차 전지 계속 봐도 된다. 요 세 가지 선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 위치를 봐서 이제 검수 2,000명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려면 다시 2,000명으로 올라와야 돼요. 라는 말까지 허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내려간 거는요, 전문가님. 광고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광고 한번 뜨면 한 1,200명이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보통 제가 보니까 한 1,800 근처에서 광고 한번 걸리고 2,000 뚫어낼 때쯤에 한번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쵸? 광고 나왔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2,000명 돼서 들을 거 들었다고 나가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도움될 만한 이야기 꿀팁 하나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다 챙겨가시고 또 저희가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종목 진단 끝까지 가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죠. 저희가 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오는 종목도 진단을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2,000명과 함께하는 랭킹쇼 종목 진단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광고 네. 나왔다고 하시더니 지금 다시 2,000명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고 진짜요? 있어요. 아니 지금 와우. 1,200명 회복하는 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 유창호 앵커, 이윤지 앵커 솔직히 이 정보하고 방송하면 재밌고 시간도 잘 가죠. 네. 그러니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 저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자주 저렇게 하세요. 아, 너무 이런 말이 실례일까 싶긴 한데 네. 귀여우세요. 우리 네. 푸트한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종목은 뭐예요? 다음 종목은요. 네.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 누구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농북구님이고요. 우리 농복군님께서 랭킹쇼의 이 랭킹을 진짜 진심으로 참여하시는 진짜 분이잖아요. 그리고 잘 맞춰주세요. 맞아요. 오늘도 5위부터 뭐 네. 잘 맞춰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농복군님 챙겨드리죠. 봐드릴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매수가 34,150원. 오늘 와.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고생을 진짜 많이 네,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거의 10,000원 정도 차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네. 비중이 10%세요. 오늘 상승이 좀 나오는데 조금 더 사서 본전 올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토스해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랭킹쇼 애청자라고 하면 내 방송도 분명히 자주 봤을 텐데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34,000원이면은 이 꼭다리에서 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4,000원대까지 빠졌으면 두당 10,000원이 빠졌는데 이 종목이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전부터 되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고 이쪽 어딘가에서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죠. 자, 두 번째 이 주식이 아까 TSE하고 아까 이응직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응직은 되게 길게 늘어졌고 TS는 순간적으로 급하게 밀렸고 근데 오로소는 이게 길게 밀린 것도 아니고 급하게 밀린 것도 아니고 1, 2, 3, 4, 5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사실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지금 이쪽에서 10%만 들어간 거는 일단 비중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은 타이밍이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샀을 때는 이렇게 죽일 때는 약간 좀 줄일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 다시 매수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이토마토 시청자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결론,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저점이 나오는 것 같다. 다만 이평선의 각도와 구조를 보면 아까도 얘기해 주었듯이 이 60일선을 결국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버티면서 이 60일선이 내려와야 돼요.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 방향입니다. 이거는 34,000원에 물려있는 것도 갖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32,000원까지. 지금 정도 추가 매수해가지고서 가볍게 3만원에서 32,000대로 가면 팔아먹으면 되겠습니다. 끝!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바닥은 좀 다진 것 같고 네. 윗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꼭 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식 농부꾼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진용님께서 두 앵커만 재밌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도 진짜 신난다고. 저희가 참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끼리 웃을 때도 많은데 네. 예쁘게 봐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네. 자, 그리고 농부꾼님 진단 감사 인사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따로 또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오후장의 전략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주식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종복 전문가께서 한마디 또 보태주셨네요. 재미나게 할 수 있게끔 마지막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오늘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CPI하고 FOMC에서 이제 울분을 토하긴 토한 건데 지금 보다시피 윗꼬리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갭이 있거든요.
오늘 밤 내가 아까 마켓텐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밤 PPI가 예정된 대로 좀 나와주면은 어차피 PC도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밤 PPI가 이제 예정된 거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CPI가 낮게 나와서 세게 올라갔던 게 약간 왔다리 갔다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안타깝지만 오늘은 신의 한 수 안 하니까 오늘 밤 PPI까지 예상치 정도로 나오거나 떨어져서 나왔을 때는 지수는 흔들림이 나와도 신고가 도전. 그 다음에 PPI가 뭐 좀 거시기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 갭을 다음 주쯤에는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그 따라가지 마시고 비중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작고 막 이런 주식 아까 그 어떤 분 그 누구지 그분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어느 정도 고점에서 샀는데 쭉 밀려갖고 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좀 있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수익 나고 나올 수 있어요. 그 꼭대기 쪽에서 산 분들은 올라갔다 또 밀리는 거에서 못 팔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수가 흔들리는 거를 틈타 현금이 좀 있거나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하는 어떤 그런 거 하나 얘기해주고 오늘 PPI에 따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지수가 움직일 텐데 중요한 거는 급락장은 안 나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반도체, 2차 전지 등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은 나는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좀 눈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었으니까 시장은 그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되 좀 잘 하라. 그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마무리 전략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네. 랭킹쇼 1,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랭킹은 폭염을 주제로 봤습니다. 정말 기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 1994년과 2018년의 대결입니다.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언제일까요? 공개! 1위는요? 자, 1위는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94년으로 많이들 알고 계셨죠? 그런데 94년도가 덥긴 더웠습니다만, 폭염일수는 2018년이 더 많았어요. 전문가님.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나 여러분 믿었는데 원망하지는 않아요. 얘기했죠? 내 선택이니까. 그치만 내가 이 토마토 내가 저 수준을 진짜 아쉬워.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저 2016년이 3등이고 2018년이 1등이고 94년이 2등일 수 있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로 위안 삼겠고 기도가 안 먹혔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와, 진짜 이종복 전문가 이 랭킹 진짜 진심이다. 진심. 많이 감동받고 갑니다. 더욱더 저희도 진심을 다해서 랭킹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국입니다. 좀 웃다가 지금 눈물 나가지고.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네. 1, 2, 3위 맞춰주실 때 진짜 막 입을 틀어 막았거든요. 맞추실까봐. 그쵸. 틀리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은 네. 분들께서 보니까 오늘 투표창에 94년도가 51%에 그쵸. 압도적이었거든요. 아마 그 기억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게 실제 체감되는 게 달랐기 그쵸, 때문입니다. 그쵸.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체감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실제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2018년도가 정말 더웠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게 막 40도 넘어가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자, 그래서 실제 이 투표창 오늘 결과와 와. 기록이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00명 넘는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토마토 증권통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